오늘 오전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2+2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북한 핵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 연결합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2+2 회담이 이어지게 됐는데 우선 이번 회담이 가지고 있는 의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간 최초로 실시된 장급 대면 회담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 2+2 회의는 지난 16년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겁니다. 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직접 대면 회의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2+2라는 양국 그 외교 국방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또 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비핵화 프로세스라든지 한반도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향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2+2 회의였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까? 네네. 역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맹 복원이라는 기치를 또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첫 대면 회담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 행정부가 지금 전반적으로 대북 정책을 리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또 저희 입장을 또 전달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 폭을 넓히는 시간이었고요. 그 회담 내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아주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또 매우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하고도 만나셨던데 이게 2+2 회담이 끝나고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 회담을 먼저 하고 대통령 만나면 그 뒤에 있었던 겁니까? 오늘 오후에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대통령하고도 2+2의 회담에 참여했던 네 분이 또 만나셨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난하는 담화를 냈던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까? 오스틴 장관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21년도 올해 이제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만 했습니다. 예. 직접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보수 언론들은 좀 비판을 하던데요. 왜 우리 정부가 아무 말 안 하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원할 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기도 한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 미국이나 우리나 결국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미 대화 또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이제 우리 군으로서는 또 우리 연합 준비 태세라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북한도 좀 유연한 입장을 저희가 9.19 군사 합의 이제 남북 군사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도 또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도 당연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겠지만은 또 미 행정부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진행 중이라고 이제 저희한테 설명도 했었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조금 오고 갔습니까? 네, 이제 미국은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라든지 동북아 정세라든지 하는 데에 대한 동맹의 의견들을 이제 듣는 또 서로 예. 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의견도 분명히 전달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작권 전환도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핵심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러 가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군사 능력을 지속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전자권 전환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앞으로도 전자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 중국과의 관계인데 일단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맹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하고는 지난번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외교적, 어떤 정책들을 좀 취해야 되냐 이런 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혹시 오늘 대중정책 공조 관련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그 오스틴 장관이 이제 이번 회담에서 그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책들, 그러니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구체적으로 대중정책 공조를 하자는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또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그리고 국제규범을 존중한다는 이런 여러 협력 원칙 하에 특히 이제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하고 영내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런 정책 기조, 이것이 미국의 어떤 인태 전략 기조하고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 측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대중정책 공조와 관련한 어떤 요청이 없었다면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 참여 요청도 없었겠네요? 예. 그것도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예. 역시 이제 미 측의 그 인태 전략에 대한 어떤 본인 자국의 구상, 뭐 이런 상황 인식, 이런 설명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혹시 한일 관계 개선 요청은 있었습니까? 이게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네. 오바마 정부 때부터 사실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 그런 압박이 네.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바이든이 또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으니까 네네. 그거를 계속 이번에도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네. 오늘은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러 기회 때마다 그 동맹관계 복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도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이번 회담에서도 그 새롭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위협들이 부상하고 있고 최근에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도 지난번 3.1절 기념사 때 대통령님께서도 일본 측에 직접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사 문제가 물론 아직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이제 저희 정부 기본적인 인식이고 예. 이런 인식하에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은 중요하다라고 우리 국방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설명을 했고 뭐 미측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예. 근데 미국 입장은 뭐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과 관계에서 한미일은 당연히 우선시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뭐 플러스 호주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국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것이 이렇게 쿼드 또는 이제 쿼드 플러스라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참고로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면, 영내에 뭐 다양한 지역 협력, 이런 안보 협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국제 규범을 지킨다라는 이런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그런 국제적인 일반적인 원칙 하에 이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예. 제 차관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오늘 2+2 회담은 뭐 새 내각이 꾸려졌기 때문에 뭐 5년 만에 인사 차원도 있었을 테고 네. 또 원칙적 이야기, 큰 틀에서의 공조 네. 이런 대화를 나누셨네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다음 기회를 그럼 예약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한미 간에 뭐 장관급 회담도 있고 그 다양한 또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 그런 회의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실무적인 거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특히 국방 분야는 그 10월에 이제 정기적으로 SCM이라는 회의를 합니다. 예. 그때까지 이제 1년 동안 실무 협의를 했던 거를 또 합의를 하고 다음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협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앞으로 한미 훈련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근데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거처럼 대규모 훈련을 할 수 있겠느냐? 네. 또 북한은 당연히 엄청 반대를 할 테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국방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이제 그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미 훈련은 그 방어적인 성격이고 저희가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훈련들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9.19 군사 합의를 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조정된 형태 내지는 축소된 형태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훈련은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훈련 뭐 좀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안들이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좀 저희한테 호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한미 동맹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한 지 2달이 돼 갑니다. 이 짧은 기간 중에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그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이제 양국 관계의 한미 동맹의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 그 가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타결됐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 트럼프 정부와는 이제 힘들게 협상을 해왔던 건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있어야 할 그 전자권 전환 협의의 가속화 뭐 이런 것들을 또 협의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이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만이 아니라 또 5년 만에 2+2 회담을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렇게 한미 동맹의 깊이와 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미측의 동맹 존중 기조가 유지되면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박재민 차관이었습니다.